자, 영상이 중간에 잠시 끊어졌는데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럴한 그 몰레큘의 특성은 일단 카이럴티 센터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메트릭 플레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어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건 두 개를 놓고 대칭면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왼쪽에 A, 이 머그컵이죠. 손잡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요 시메트릭 프레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머그컵이 그 카이럴하냐 어카이럴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어카이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즉 카이럴티 센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손 같은 경우 5개의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손가락의 또 중간 지점을 우리가 프레임이 하나 있다라고 봤을 때 왼쪽 오른쪽 모양이 다르죠. 그죠? 손가락의 수치만 동일하지 모양은 달라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이 플레인을 시메트릭 플레인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이 손은 카이럴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4개의 서로 다른 치환기 혹은 애톰이 있는 경우 카이럴한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센터 혹은 그 카본을 우리가 카이럴리티 센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4개의 서로 다른 치환기가 붙어 있는 카본을 가지고 있는 몰레큘의 카본은 카이럴리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몰레큘인 경우는 카이럴리티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5브로모 데칸인 경우 카본의 첫 번째 치환기 브로모, 그 다음에 2개의 카본 4개짜리 하고 그리고 카본 5개 이렇게 서로 다른 치환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드로젠, 그래서 4개의 치환기를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카본은 카이럴티 센터에 해당이 되고 아스트릿을 일반적으로 여기 위에다 이렇게 찍는 게 좀 더 일반적이에요. 아스트릿을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컴파운드는 카이럴한 컴파운드의 분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두 개를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2메칠 사이클로헥사논, 자, 이 경우는 여기 있는 카이럴티 센터가 존재하고 있고, 이 카본이 여기에 하이드로젠, 그리고 또 다른 치환기는 메틸,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치환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또 있겠죠. 그죠? 이 두 개가 과연 동일하느냐 아니냐, 당연히 다르죠. 왜? 오른쪽 카본에는 카보닐이 존재하고 있고 이쪽은 그냥 카본에 카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즉 플레인 오브 시메트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카본은 카이럴티 센터가 되고, 이 2메칠 사이클로헥사논은 카이럴한 그런 몰레큘이 되는 것이죠. 자, 요거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카보닐이 2번 카본에 없는 이러한 2메칠 사이클로헥사인인 경우는 플레인 오브 시메트리가 존재하게 돼. 이때 메칠은 저기 반대로 쭉 돌려보면 메칠 자체가 그냥 카본의 HHH 이렇게 시메트릭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시메트릭하다라고 돌려주고 나머지 남는 거, 이렇게 플레인 오브 시메트리 플레인이 존재를 하게 돼. 왜? 왼쪽 카본 스켈레톤하고 오른쪽에 있는 카본 스켈레톤이 대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컴파운드는 결국은 어카이럴한 카이럴티 센터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시메트릭 플레인을 어떻게 우리가 카이럴하냐 어카이럴하냐 하는 것을 활용을 하는지 그 사례를 하나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제
카이럴티 센터를 갖게 되는 몰레큘은 왜 카이럴하고 어카이럴한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뭐 여러 그 특징이 또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카이럴한 몰레큘의 가장 우선적으로 달라지는 특성은 바로 옵티컬 액티비티 요 특성에서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옵티컬 액티비티는 한 19세기니까 백수십 년 전에 이미 발견이 되었고 이 발견된 내용 이제 뒤쪽에 좀 잘 나오게 될 텐데 옵티컬 액티브한 몰레큘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느냐면 어떤 물질이냐 오게닉 물질이냐 하면 빛이 오게닉 컴파운드를 통과할 때 빛이 오게닉 컴파운드를 통과할 때 빛의 방향을 돌려줄 수 있는 특성을 옵티컬 액티비티 혹은 옵티컬리 액티브한 몰레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잘 보이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은 폴라리메타에 대한 이제 도식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보면 제일 안쪽, 뒤쪽, 여러분들의 눈은 이제 여기에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고 가장 반대쪽에 백라이트가 있어요. 이 백라이트를 하면 빛은 360도 방향으로 빛이 다 혼합된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삼원색 RGB 빛도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빛의 방향이에요. 이 다이렉션 360도 각도의 빛이 다 혼합된 상태로 이렇게 어디를 첫 번째 폴라라이저를 통과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이 폴라라이저를 보게 되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수직 방향만 통과할 수가 있어요. 수직 방향. 그렇죠? 자, 그러면 이 360도 방향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 이 빛은 이 방향, 수직 방향 빛만 통과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통과를 하고, 근데 이제 여기 셀이 존재를 하고, 이 셀 안에 우리가 이 샘플, 여기는 이제 튜브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 셀인데, 오게닉 몰레큘을 솔루션으로 해서 이렇게 녹여놔요, 보면. 근데 이 오게닉 몰레큘이 카이럴한 물질인 경우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벌어지냐면, 수직으로 통과한 첫 번째 폴라라이저를 통과한 빛이 그대로 쭉 해서 여러분들 눈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혹은 여기는 오른쪽으로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컬러와이즈로만 그림이 표기가 되어 있고 엔티클로와이즈 시계 반대 방향으로도 돌아갈 수가 있어요. 로테이션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로테이션이 되면서 여기 있는 튜브 혹은 셀을 통과를 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눈에는 수직의 빛이 아니고 오른쪽 혹은 엔티클로와이즈 즉 알파라는 스페시픽 로테이션 각도만큼 로테이션이 된 각도를 가진 만큼의 빛이 우리 눈에 디텍션이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튜브 혹은 셀에 녹아있는 이 물질, 오게닉 몰레큘, 이 물질을 우리가 옵티컬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카이럴한 그런 물질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그 물질은 옵티컬 액티브한 카이럴티 센터를 꼭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옵티컬 액티비티라는 것은 카이럴한 물질에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나타냅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옵티컬 액티비티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옵티컬 액티비티를 활용을 해서 카이럴한 스테레오 아이소머 혹은 스테레오 케믹 몰레큘 이런 거에 이제 특성을, 물성을 좀 계량화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또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량화를 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두 가지 빛을 로테이션하는 형태를 두 가지로 일단 먼저 분류를 해요.
자,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위에 뭐 간단하게 앞에 설명이 이미 됐어요. 보면 이게 첫 번째 횡강판을 통과한 수직 방향의 그 빛은 옵티컬리 액티브한 컴파운드가 녹아있는 솔루션을 통과할 때 클로가이저 혹은 엔티 클로가이저로 로테이션이 됩니다. 이게 옵티컬 액티비티죠. 설명한 대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폴라리메타를 가지고서 이 스페시픽 로테이션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빛이 카운터 클로가이저 혹은 엔티 클로가이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이런 그 현상을 우리가 레버 로테이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어가 좀 길어요. 그래서 보통은 대문자 L을 사용을 해서 L 컴파운드 이름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게 돼요. 자, 요거의 반대 방향, 클로가이즈 방향으로 빛을 로테이션 시켜주는 물질은 덱스트로 로테이토리. 역시 이름이 길어요. 발음도 힘들고 대문자 D. 그래서 카이르란 물질의 이름이 쭉 있고 아이유팩 이름으로 앞에 D 이렇게 딱 붙어 있다면 그 물질은 빛이 통과할 때 그 물질을 솔루션 상태로 시계 방향으로 빛을 알파 각도만큼 로테이션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량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건 이제 스페시픽한 조건 뭐 설명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되는데, 이때 그 계량적인 알파 앵글, 그 앵글은 그 백라이트로부터 첫 번째 그 폴라라이즈를 통과하는 그 엔트런스 각도,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도달하는 그 각도, 요 앵글, 요게 알파 디그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옵티컬 로테이션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일단 그 스페시픽 로테이션 값은 우리가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일반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 각도는 이제 분모가 이제 스탠다드 컨디션이 되겠죠. 이때 스탠다드 컨디션은 그 셀의 길이 10cm 셀 길이가 되는 것이 약 한 요 정도 길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솔루션 안에 그 카이르란 물질의 농도는 1g per cubic cm. 그게 이제 여기 콘센트레이션. 이게 두 개가 이제 분모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반영이 된 알파값. 이게 스페시픽 로테이션이에요. 그리고 이때 백라이트는 소듐 메탈. 그래서 약 589.6 나노메타의 소듐 메탈 백라이트가 통과를 할 때, 그리고 10cm의 셀을 통과할 때, 그때 카이르 물질의 농도는 1g per cubic cm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측정한 몇 가지 그 컴파운드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디그리 값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뭐 페니실린 5, 자, 이건 항생제죠. 그래서 여기는 카이로티 센터가 이제 몇 개가 있는지는 기억은 정확히는 안 나지만 한 개 이상 있겠죠. 그래서 이 물질은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클로가이즈예요. 즉 D, 덱스트로 로테이토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는 L이에요. L, 엔티 클로가이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는 레버 로테이토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컴파운드 이름에 D라고 쓰거나 아니면 괄호해서 플러스라고 쓰는 것은 동일하게 클로가이즈로 그 알파 각도만큼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요 세 가지 컴파운드인 경우는 L이라고 쓰고 컴파운드 이름, 혹은 괄호에서 마이너스라고 쓰고 컴파운드 이름, 이렇게 쓰는 경우는 두 개는 동일하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알파 각도만큼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뭐 우리가 탐험소에 갖고 있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1.5예요. 그래서 스페시픽 스탠다드 컨디션 하에서 측정을 해보면 빛이 들어와서 콜레스테롤이 녹아있는 솔루션에서는 마이너스 31.5 한 요정도 빛이 엔티클로가이즈로
통과를 해서 우리 눈에 딱 도달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페니실린 5는 플러스 233이니까 수직 방향의 빛이 통과를 한 다음에 꽤 많이 도를 줘죠. 이렇게 90도, 180도, 그리고 거의 233이니까 거의 이렇게까지 돌아서 우리 눈에 도달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카이럴한 그러한 그 몰레큘들이고요. 클로로폼이라든지 아세틱 애시드 이런 것들은 이런 옵티컬 액티비티가 없어요. 즉 어카이럴한 물질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접하는 그 오게닉 물질들은 상당 부분은 어카이럴해요. 특수한 그 몰레큘들이 카이럴한 그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몰레큘들은 옵티컬 액티비티는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플레인 오브 시미트리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카이럴티 센터가 아예 없거나 그런 물질들은 모두 어카이럴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에난시오모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또 역사적인 뭐 새로운 발견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는데요. 역시 이제 19세기에 100년이 더 넘은 타타릭 애시드의 소듐하고 암모늄 솔트가 두 개가 각각 붙어 있는 그런 타타릭 애시드가 우연히 두 개가 분리가 됐어요. 두 개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는 컬러가 이제 D 아이소머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는 L 아이소머에 해당되는 이 두 개가 우연히 정말 쉽지 않은데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정확히 동일한 농도만큼 섞여 있더라 하는 뭐 그런 걸 이제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 루이스 파스트가. 그래서 하나는 D, 하나는 L, 두 개가 동일한 농도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섞여 있는 그 상태, 그 타타릭 애시드 두 개가 50대 50으로 섞여 있으면 마치 옵티컬 액티비티가 없는 것처럼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일하게 동일한 농도만큼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챕터 5의 마지막에 나오는 라세믹 그 믹스처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정말 의도치 않게 두 개가 분리가 되고 각각을 그 옵티컬 액티비티를 측정을 해보니 D폼은 오른쪽으로 로테이션을 시켜주고 L폼은 똑같은 각도지만 엔티클로와이즈로 로테이션을 시켜줍니다. 이런 결국은 그 타타릭 애시드, 소듐 앤 암모늄 솔트는 옵티컬 액티브한 컴파운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는 에난시오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난시오무를 그 우연하게 그렇게 분리가 된 그런 사례가 파스터의 디스커버리에서 소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생긴 크리스탈 모양, 뭐 이게 리얼한 모습인지는 뭐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두 개의 카본이 있고 알코올, 하이드로젠, 그리고 CO2의 소듐, 그다음에 이쪽은 CO2의 암모늄 이렇게 생긴 타타릭 애시드, 소듐, 암모늄 솔트. 요것은 D폼과 L폼이 정확히 50도 50이 섞여 있더라 하는 것이죠. 두 개의 에난시오머가 두 개의 미러 이미지예요. 두 개의 에난시오머가 50대 50으로 섞여 있다는 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스케치한 모양으로 옛날에 그림을 그렸다 하는 그런 걸 소개해 주고 있고요. 자, 이제 미러 이미지 그리고 그 에난시오머 옵티컬 액티비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카이럴티 센터는 그 카본에 4개의 서로 다른 취향기 혹은 애텀이 있는 것인데 그 D폼과 L폼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구분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그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카본의 4개의 취향기를 D폼 혹은 L폼을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새로운 데피니션이 필요한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시퀀시 룰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원칙이냐면 카이럴티 센터마다 그 컨피규레이션이 다 다르죠.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것은 4개의 취향기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취향기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컨피규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컨피규레이션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4개의 취향기를 상대적인 그 포지션을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스페시파이 하는 거,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 그 정의를 어떤 원칙으로 할 것이냐, 그게 이제 priority sequence라는 요 기준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요게 중요해요. 칸, 인골드, 프레로그 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이 priority sequence를 기준으로 해서 4개의 취향기를 랭크 순서를 정합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priority sequence. 자,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룰이 3개가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 룰이 제일 가장 중요한 룰이 되겠죠. 이 4개의 취향기의 1, 2, 3, 4를 정하는 그 기준이 첫 번째 애토믹 넘버 순서예요. 애토믹 넘버. 그래서 애토믹 넘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아지는 쪽이죠. 위쪽 랭킹은 하이어 랭킹을 받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장 애토믹 넘버가 그 낮은 하이드로젠은 무조건 로이스트예요. 4개 중에서 4번 가장 낮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카본도 전반적으로 조금 낮은 랭크를 받을 확률이 높죠. 그죠? 여기는 애토믹 넘버가 6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카본보다는 나이트로젠이 그 랭크가 높아요. 나이트로젠보다는 옥시전이 높고 그 다음에 설퍼가 더 높고 그 다음에 할로겐 중에 프로로는 이제 중간에 빠져 있지만 크로로 크로로 브로모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은 하이어 프라이어리티 혹은 랭크를 받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룰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2개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 카본이 있고 카이럴티 센터 카본 여기 있어요. 자, 첫 번째 애톰이 카본이에요. 자, 여기도 보면 첫 번째 애톰이 카본이에요. 그러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애톰에서 어느 쪽이 높으냐를 판단하라 이런 이야기죠. 자, 요거의 두 번째는 다 하이드로젠으로 돼 있죠. 하지만 여기 에틸 취향기는 여기는 하이드로젠 동일하지만 요 또 다른 카본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애톰으로 봤을 때 오른쪽 에틸 취향기가 메틸보다는 하이어 프라이어리티 혹은 하이어 랭크를 받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요 2개를 볼게요. 알코올 카본이 있고 알코올 카본이 있고 메톡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애톰은 옥시전 동일해요. 그러면 두 번째 애톰으로 가야 되겠죠. 두 번째 하이드록시는 하이드로젠, 메톡시는 카본이에요. 따라서 메톡시가 하이어 프라이어리티를 갖고 같은 개념이 되게 돼요. 자, 여기 볼게요. 메칠의 아미노 그룹이 있고 오른쪽은 크로로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카본 나이트로젠, 자, 카본 하이드로젠, 카본 크로로 두 번째를 여기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카본보다도 카본 크로로가 하이어죠. 카본 나이트로젠보다도 또 카본 크로로가 하이어예요.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크로로 메틸 이 그룹이 하이어 프라이어리티를 갖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룰 2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룰 3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플 본드, 더블 본드나 트리플 본드가 있을 때 만약에 카보닐 그룹이 있는 취향기가 여기에 이제 그 카본이 있고 이렇게 알데하이드가 있다. 자, 이런 취향기인 경우는 카본의 더블 본드 O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2개의 싱글 본드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그 카운트를 하라는 것이죠. CO 싱글 본드가 2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따라서 카이럴티 센터 카본에 있는 이
카본 1은 카본 다음에 옥시전이 하나,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이제 랭크를 비교를 할 때 카본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옥시전이 하나만 있는 그런 취환기랑 비교를 하면 얘가 하이어 프라이어리티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주면 이 그 컨피규레이션을 정할 수 있는 시퀀스 룰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시퀀시 룰에 의해서 카본에 있는 4개의 취환기의 프라이어리티를 1, 2, 3, 4를 정하게 되겠죠. 해서 그 4번 가장 낮은 프라이어리티를 갖는, 자, 이 몰레큘을 가지고 볼게요. 자, 여기 하이드로젠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임의로 1, 2, 3이라는 뭐 그런 그 프라이어리티를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보면 하이드로젠이 가장 그 네 번째 로이스트예요. 그러면 가장 로이스트한 네 번째 취환기를 우리 눈에서 반대로 가장 멀리 보내버리고 나면 나머지 세 개는 평면상에 존재를 하게 되겠죠. 평면상에. 이때 1, 2, 3이 클로와이즈면 R, 그 다음에 엔티클로와이즈면 S가 되는 것이죠. 자, 1, 2, 3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엔티클로와이즈니까 이때 이 카본은 카본의 4개의 취환기는 시퀀스 룰에 의해서 S 컨피규레이션을 갖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반대로 요 미러 이미지 같은 경우 동일하게 네 번째 로이스트 프라이어리티를 갖는 하이드로젠을 가장 뒤쪽으로 보내버리고 남아있는 세 개는 같은 평면에 위치를 하게 되고 이때 시퀀스 룰에 의해서 프라이어리티가 1, 2, 3번이죠. 그죠? 자, 이 1, 2, 3번은 클로가이즈죠. 그래서 이때 카본은 R 컨피규레이션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미러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두 개는 미러 이미지이고 두 개는 미러 이미지예요. 따라서 그 하나가 R이면 하나는 S가 되는 게 맞죠. 그죠? 이게 S면 얘는 R이 돼야 돼요. 그죠? 미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시퀀시 룰에 의해서 그 카이로리티 센터에 있는 4개의 취환기에 프라이어리티를 결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R 컨피규레이션과 S 컨피규레이션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R은 클로과이즈로 프라이어리티 순서가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3개의 취환기죠. 그죠? 네 번째를 뒤로 보냈으니까 반면에 S 컨피규레이션은 엔티 클로과이즈로 이렇게 1, 2, 3이 돌아가는 것이죠. 자, 모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좀 전에 보여준 그냥 요거예요. 네 번째 취환기를 가장 뒤로 돌리고 1, 2, 3을 R, S 이렇게 표현. 우리가 여기 자동차 바퀴가 나와 있지만 R은 우회전할 때 핸들을 이렇게 돌리는 이 방향. 그리고 S는 좌회전할 때 핸들을 이렇게 돌리죠. 그죠? 이렇게. 그 방향이 되겠어요. 자, 이제 그 에난시오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에난시오머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그 에난시오머 두 개가 있다. 그거는 그 미러 이미지예요. 두 개는 미러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에난시오머 인교는 이제 카이로르 센터가 각각 한 개 이상이 있겠죠. 그 카이로르 센터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러 이미지예요. 그리고 360도로 아무리 돌려도 겹쳐지지가 않아요. 난 슈퍼 임포즈블 해요. 즉 그 동일한 몰레큘이 아니란 거죠. 다른 몰레큘이란 거죠. 즉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측면에서 다른 몰레큘이에요. 그리고 이 에난시오머의 그 컨피규레이션을 우리가 시퀀시 룰에 의해서 R 혹은 S 그 각각의 카본이 카이로르티 센터를 갖고 있는 각각의 카본이 R 혹은 S 컨피규레이션을 부여를 할 수가 있고 두 개의 에난시오머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에난시오머는 무조건 그 컨피규레이션이 반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왼쪽 카본이 카이로르티 센터가 R인 경우 이 에난시오머는 S 컨피규레이션을 갖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컨피규레이션이 반대다 에난시오머에서는. 근데 이 다이아스테레오머인 경우는 두 개 이상의 카이럴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몰레큘 간에 이 개념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이 에피머라는 요 컨셉을 이해를 해주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이아스테레오머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카이럴티 센터를 갖고 있는 그런 몰레큘 간의 개념이 존재를 할 수가 있고, 두 개 이상의 몰레큘의 모든 카이럴티 센터가 반대인 경우, 그러면 모든 카이럴티 센터가 미러 이미지에 해당이 되죠. 그런 경우는 두 개는 에난시오머예요. 에난시오머. 하지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카이럴티 센터가 있는데 하나는 R과 S 반대예요. 근데 또 다른 카이럴티 센터는 한쪽은 R, 또 다른 쪽도 R. 이런 경우는 미러 이미지가 아닌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한쪽의 카이럴티 센터는 미러 이미지이지만 다른 한쪽은 동일한 경우. 자, 그런 경우는 에난시오머가 아니에요. 그렇죠? 에난시오머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걔는 어떤 스테레오 아이소머이냐? 그럼 새롭게 정의를 해야죠. 그렇게 정의를 한 것이 다이아스테레오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다이아스테레오머는 따라서 그 카이럴티 센터는 미러 이미지가 아닌 것이죠. R 컨피규레이션이 또 R 컨피규레이션, 이렇게는 미러 이미지가 아닌 것이죠. 이 두 개는 다이아스테레오머예요. 그렇죠? 이게 에난시오머라고 그러면 R이면 S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미러 이미지인 것이죠. 그래서 다이아스테레오머인 경우는 일단 미러 이미지가 아닌 그런 카이럴티 센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다이아스테레오머에 대한 정의는 한 개 이상 모덴 원 카이럴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에난시오머가 아닌 카이럴티 센터가 존재할 경우, 이럴 때 그 두 개의 스테레오 아이소머를 다이아스테레오머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뭐 그 현상을 그러한 다이아스테레오머 관계를 갖는 그러한 아이소머를 우리가 또 다른 이름 뭐 에피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우리가 주로 다이아스테레오머다라고 주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뭐 같은 개념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에피머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피겨 5-10 보면 2아미노 3하이드록시 부타노이게시드예요. 자, 뭐 하나의 그 아이소머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카본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거를 임의적으로 2번 카본, 그리고 여기를 3번 카본이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2번 카본에 카이럴 센터가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2R인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카본도 보면 카이럴티 센터예요. 왜? 서로 다른 4개의 취향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2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스트리시 2번에도 표기가 돼야 되고 3번에도 이렇게 표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2번과 3번은 모두 이런 그림을 갖고 있다면 2R, 3R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갖게 돼요. 자, 이게 R인 경우, 자 볼게요. 이때 이 카본, 2번 카본을 기준으로 보면 한쪽은 이러한 취향기가 붙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쪽은 아미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복실릭 애시드, 그리고 가장 로이스트한 프라이어리티는 하이드로젠이에요. 자, 근데 이 하이드로젠이 여러분은 눈 쪽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죠?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R이나 S를 결정하는 그 시퀀시 룰에 의하면 이 하이드로젠은 저기 반대로 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요거의 반대. 그러니까 현재 그냥 요 상태에서의 그 1, 2, 3 순서를 반대로 보게 되면 이 RP 컨피규레이션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 이 상태로 그냥 볼게요. 얘가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로 보면 1번 프라이어리티는 NH2죠. 아미노 그룹. 여기가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CO2니까 O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카복실릭 애시드가 2번 두 번째 프라이어리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가 세 번째 프라이어리티. 근데 요 순서가 보면 1, 2, 3이죠. 그래서 그냥 보면 1, 2, 3 S 컨피규레이션으로 보이긴 하는데 하이드로젠이 이쪽으로 반대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R인 것이죠. 2R. 3R도 동일해요. 프라이어리티를 보게 되면 1 그리고 2, 3 이렇게 1, 2, 3이에요. 근데 역시 하이드로젠이 반대로 와 있기 때문에 이게 S가 아니고 반대편에 바라봤을 때는 R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몰레큘인 경우는 두 개의 카이로리티 센터를 가지고 있고 2번 카본은 R, 3번 카본도 R이에요. 자, 그랬을 때 거울에 비친 이 아이소모 요거죠. 요런 모양을 갖고 있는 아이소모겠죠. 거울에 비친 뭐. 이 두 개는 미러 이미지. 그리고 2번 카본과 3번 카본의 컨피규레이션을 보게 되면 S 컨피규레이션을 갖고 있어요. 2S, 3S. 따라서 2R의 미러 이미지 2S 맞죠? 3R도 미러 이미지가 3S. 그래서 이 두 개는 에난시오머예요. 두 개는 에난시오머 맞죠? 미러 이미지니까. 그래서 에난시오머는 카이로리 센터가 한 개 이상 있는 경우 모든 카이로리 센터가 컨피규레이션이 반대로 존재를 해야지 에난시오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에난시오머 관계를 갖는 것이고 뭐 똑같은 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최환기가 존재하는 경우하고 요거의 미러 이미지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 보면 2R 3S예요. 그 다음에 2S 3R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따라서 2RS3와 2S3R 역시 미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에난시오머 관계를 갖게 돼요. 자, 그런데 2R, 3R하고 이 모양 2R, 3S 2번 카본이 둘 다 RR이에요. 여기 카본. 이거는 2번 카본은 미러 이미지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왜? 동일한 RR이기 때문에. 반면에 3번 카본은 미러 이미지가 맞아요. 3R이고 3S잖아요. 그렇죠? 뭐 그림 모양으로 봐도 그 중간으로 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것이죠. 미러 이미지. 그래서 두 개의 카이로티 센터가 있는데 이 컴파운드와 이 컴파운드는 하나는 미러 이미지가 아니고 하나는 미러 이미지가 맞아요. 그러면 얘는 에난시오머가 아니잖아요. 즉 다이아스테레오머가 되는 거죠. 이 컴파운드와 이 컴파운드는 다이아스테레오. 그리고 이 다이아스테레오인지 아닌지는 아직 컨피규레이션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다 반대가 되어야 되는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컨피규레이션이 반대니까 다이아스테레오인 거죠. 2R, 3R인데 2R, 2R 요게 에난시오머가 아닌 것이죠. 3S는 에난시오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다이아스테레오머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2S, 3S 이 몰레큘하고 2S, 3R도 3번 카본이 에난시오머에 해당이 되지만 2번 카본은 동일해요. 따라서 이 두 개도 다이아스테레오머입니다 하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난시오머하고 다이아스테레오머는 카이로티 센터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 R 혹은 그 S 컨피규레이션을 각 카이로티 센터에 적용을 했을 때 그 몰레큘이 에난시오머인지 아니면 다이아스테레오머인지 어렵지 않게 그렇게 이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이아스테레오머가 아직 이제 그 뒤에 내용이 좀 남아 있는데요. 오늘 에난시오머부터 옵티컬 액티비티, 뭐 카이로티 센터, 그 다음에 시퀀스 룰 너무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당히 이게 좀 혼란스러워 이럴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오늘 월요일 수업은 다이아스테레오머에 대한 개념을 일단 프리뷰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 그 수요일 수업에 나머지
챕터 5에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 에난시오머와 다이아스테레오머 이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남아있는 부분들은 쉽게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날 여러분들 수업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어요.